강원도 평창군 외곽, 달빛조차 닿지 않는 산골 마을. 2018년 겨울,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수은주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새벽 4시. 낡은 철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80세 박순자 할머니가 한 손에 손전등을, 다른 손에는 녹슨 폐지술에 손잡이를 쥔 채 골목길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는 익숙하다는 듯 목도리를 더 깊이 둘러쌌다. 수레바퀴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내는 소리는 마치 탄식처럼 들렸다. 끽, 끽.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는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20km. 이 산골 마을에서 읍내까지의 거리였다. 버스비 1,500원을 아끼기 위해 할머니는 매일 이 길을 걸었다. 첫 번째 폐지수거 지점은 읍내 중심가의 대형마트 뒤편이었다. 새벽 5시 30분. 마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도착해야 박스를 먼저 챙길 수 있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할머니는 재활용 수거함을 뒤졌다. 젖은 박스는 안 됐다. 무게는 나가도 고물상에서 깎였다. 마른 박스, 깨끗한 박스만 골라 수레에 실었다. 1장, 2장, 20장. 할머니의 손은 동상으로 검게 변한 손가락 끝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오전 8시가 되자 수레는 박스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끈으로 박스 더미를 단단히 묶었다. 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젊은 여자는 고개를 돌렸고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지나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지려 애썼다. 할머니, 오늘은 좀 되겠네요. 고물상 주인 김철수 씨가 저울 위에 박스를 올리며 말했다.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다. 35kg, 킬로그램당 200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컨테이너 안에 울렸다. 7,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7,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받아 들었다. 낡은 천 지갑 깊숙이 그 돈을 집어넣으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7,000원. 그 돈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7,000원이 아니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4시간 동안 20km를 걸어 번 돈. 무릎 통증, 동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번 돈. 하루 3끼 중 2끼는 라면으로 때우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는 삶의 대가였다. 고물상을 나선 할머니는 다시 수레를 끌고 마을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진열된 김밥과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을 걸은 채 4시간을 일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김밥 한 줄, 2,500원. 그 돈이면 라면 5개를 살 수 있었다. 5끼니였다. 할머니는 다시 수레를 끌었다. 집에 돌아가면 어제 끓인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됐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도착했다. 습기로 벽지가 벗겨진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이 공간이 할머니의 전부였다. 할머니는 천 지갑에서 7,000원을 꺼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곳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다. 통장을 펼쳤다. 잔액 184만 7,000원. 할머니는 오늘 번 7,000원을 더해 계산했다. 185만 4,000원. 목표까지 아직 멀었다. 240만 원. 할머니가 8년 전부터 목표로 삼은 숫자였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낡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창문 없는 방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어두웠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밤 10시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배가 고팠다. 부엌으로 나가 냄비에 물을 끓였다. 라면 하나를 넣고 스프는 반만 넣었다. 나머지 반은 내일을 위해 아껴뒀다.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라면 그릇을 설거지하며 할머니는 벽에 붙은 작은 달력을 바라봤다. 2018년 12월 23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2019년 3월 1일. 할머니가 목표로 한 날이었다. 그날까지 240만 원을 모으기로 한 날. 이제 2달하고 일주일이 남았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가장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1960년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에 태어났다. 강원도 깊은 산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의 초가집에서 7남매 중 5째로 세상에 나왔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6살 때 순자는 학교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다. 마을 어귀에 새로 지어진 초등학교.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순자야, 우리 집은 안 돼. 오빠들도 못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가니? 그날 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학교에 가고 싶었다. 글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난은 순자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7살부터 순자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다. 물을 길어 나르고 밭을 메고 동생들을 돌봤다. 12살이 되던 해 순자는 읍내 식당에 취직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하루 100원을 벌었다. 그 돈은 모두 집에 보탰다. 어머니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순자 고맙다. 내가 없으면 이 집 어떻게 하니? 순자는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렸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가족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22살, 순자는 동네 청년 박영수와 결혼했다. 영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가난했지만 성실한 남자였다. 결혼 후 1년, 아들 민수가 태어났다. 순자는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학교 보낼 거야. 반드시.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순자를 시험했다. 민수가 3살이 되던 해, 남편 영수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25살, 순자는 홀몸이 됐다. 아니,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순자는 아들을 업고 온갖 일을 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농사일 품팔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졌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서. 민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순자는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지 못한 학교. 내 아들은 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순자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학비가 문제였다.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민수는 순자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도 돼. 나도 일하면 되잖아. 순자는 아들의 뺨을 때렸다. 생전 처음이었다. 그리고 울었다. 너는 꼭 학교 다녀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민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순자는 밤낮으로 일했다. 아들의 학비, 교복값, 교재비 하나하나가 순자의 피와 땀이었다. 21살,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순자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다. 행복했다. 아들이 이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됐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아들이 해냈다. 하지만 민수는 취직 3년 만에 서울로 발령이 났다. 결혼도 했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골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민수는 순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보냈다. 순자는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았다. 60살이 넘어서부터 순자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었다.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고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휘어졌다. 하지만 폐지라도 주어야 했다. 아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70살,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끊었다. 민수야, 이제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마.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니. 민수는 울었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그 후로 순자는 폐지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8년 전, 72살이 되던 해, 순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못 배웠어. 글도 몰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 해야지.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번 돈의 절반을 저축했다. 목표는 240만 원. 그 돈으로 할 일이 있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한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2011년 봄 순자 할머니는 읍내 농협의 저축 통장을 만들었다. 창구 직원은 할머니의 손을 보고 놀랐다. 검게 변한 손톱, 굳은 살로 두꺼워진 손바닥, 관절염으로 휘어진 손가락.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매달 조금씩 넣을 거예요. 첫 입금액은 5만 원이었다.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번 돈의 절반이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시작이었다. 240만 원까지 가는 긴 여정의 시작. 하지만 그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어떤 달은 비가 많이 와서 폐지가 젖어 2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다. 어떤 달은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쉬어야 했다. 병원비로 5만 원이 나갔고 그 달은 저축을 하지 못했다. 2012년 겨울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을 거부했다. 수술비 200만 원. 그 돈이면 목표의 대부분이었다. 할머니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아픔을 참고 다시 수레를 끌었다. 2013년 통장 잔액은 68만 원이 됐다. 2년 동안 모은 돈.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속도면 아직 멀었네. 더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는 하루 일과를 늘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8시까지 일했던 일과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하루 10시간. 80대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2014년 여름, 할머니는 쓰러졌다. 폭염 속에서 수레를 끌다 열사병에 걸렸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렀고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이러시다 큰일 납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어나자마자 다시 수레를 끌었다. 멈출 수 없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2015년 통장 잔액은 120만 원을 넘어섰다. 절반이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 하지만 2016년 시련이 찾아왔다.
아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다. 빚을 지고 집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00만 원만. 순자는 통장을 바라봤다. 135만 원. 5년 동안 모은 돈.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도 없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돈만큼은 지켜야 했다. 아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한 돈이었으니까. 민수는 서운해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2017년 할머니는 더 치열하게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쉬는 날 없이 수레를 끌었다. 손에서 피가 나고 발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해 겨울 통장 잔액은 180만 원이 됐다. 목표까지 60만 원. 할머니는 달력을 봤다. 2019년 3월 1일까지 1년 3개월. 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할머니는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추위도 눈보라도 막지 못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할머니는 수레를 끌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왜 저러실까? 불쌍하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 품은 꿈을, 24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2019년 2월 28일 할머니는 마지막 입금을 했다. 6만 원. 통장 잔액 240만 원. 정확히 목표액이었다. 농협 창구 직원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큰돈 모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애들은 배워야지. 순자 할머니가 240만 원을 모았다는 소문은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농협 창구 직원이 친구에게 말했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일주일 만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됐다. 슈퍼마켓 앞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순자 할머니가 240만 원이나 모았대요. 어머, 폐지 주어서 8년 동안? 대단하긴 한데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셨을까? 누군가 말했다. 아마 병원비 아닐까요? 나이가 나이인데 아프실 텐데.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무릎도 안 좋으시다던데 수술이라도 하시려나 봐요. 하지만 또 다른 소문도 돌았다. 구멍가게 주인 이 씨는 다른 의견을 냈다.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아드님한테 주시려는 것 같아요. 아들이 서울서 사업한다던데 그거 도와주시려고. 마을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한테 손도 안 벌리는 분인데 오히려 아들이 보내는 돈도 거절하셨다잖아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장례비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다. 모두가 할머니를 불쌍하게 여겼고 동정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마을 이장 김대영 씨는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다. 3월 초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장은 할머니의 반지하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이장입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이장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예상보다 밝았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장님, 웬일이세요? 이장은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큰돈 모으셨다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8년 걸렸어요. 이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혹시 편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을 기금도 있고.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뿌리쳤다. 아니에요. 이장님, 저 안 아파요. 걱정 마세요. 이장은 더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모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곧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장은 의아해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할머니 안 아프시대요. 그런데 왜 돈을 모으셨는지는 안 말씀하시네요. 소문은 더 커졌다. 이번엔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변했다. 할머니가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빚이라도 지셨나? 아니면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수레를 끌고 나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어느 날 마을 청년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걱정 마라. 나 그런 거 안 당해. 하지만 청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거든요. 할머니는 청년의 등을 두드렸다. 고맙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내가 그 돈 쓸 데가 있어. 3월 중순,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은 절정에 달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묵묵히 폐지를 주었다. 사람들은 지쳐갔다.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자신이 8년 동안 모은 240만 원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3월 20일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었다. 폐지수레 대신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20년 전 문을 닫은 산골 초등학교. 푸른 소나무 초등학교였다. 학교는 마을에서 5km 떨어진 산 중턱에 있었다. 한때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지만 인구 감소로 1999년 폐교됐다. 그 후로 20년간 학교는 버려진 채 방치됐다. 할머니는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만 옆 담장은 무너져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다.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교실 창문은 깨져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60년 전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학교. 그 학교가 지금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었다. 교실 안을 들여다봤다. 먼지 쌓인 책상과 의자, 벽에 남은 낡은 게시판, 칠판에 누군가 쓴 낙서. 할머니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하나를 쓰다듬었다. 여기서 애들이 공부했겠지. 할머니는 칠판 앞에 섰다. 분필 하나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할머니는 그 분필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글자를 썼다. 아니, 쓰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글을 몰랐다.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나는 글을 몰라. 할머니는 분필을 내려놓고 칠판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흘렀다.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하나니 60년 만에 다시 터져 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교실을 나왔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학교 건물 전체를 바라봤다.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한 건물. 조금만 손보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240만 원. 8년 동안 모은 돈. 할머니는 통장을 꼭 쥐었다. 이 돈으로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장님, 제가 푸른 소나무 초등학교 건물 좀 쓸 수 있을까요? 이장은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 폐교 건물을요? 왜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곳. 이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가도 받아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한테 240만 원 있어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24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이장님, 도와주세요. 이장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군청에 한번 알아볼게요. 3월 25일. 이장은 군청 문화과를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공무원은 감동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폐교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려면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해요. 그리고 안전 점검, 수리 비용, 최소 500만 원은 들 거예요. 이장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240만 원밖에 없어요.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한번 군수님께 보고해 볼게요. 특별한 경우니까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군수가 직접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군청을 찾아갔다. 군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건물 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240만 원으로 책과 비품을 사세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 일 꼭 성공시킵시다.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8년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4월 1일 푸른 소나무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다. 군청에서 파견된 인부들이 학교 건물을 점검하고 깨진 창문을 교체하고 바닥을 닦았다. 할머니는 매일 현장에 나와 일꾼들에게 물을 날랐다. 할머니,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제발 하게 해줘. 일꾼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틈날 때마다 교실을 청소하고 잡초를 뽑고 페인트 칠을 도왔다. 2주 후 건물 수리가 끝났다. 교실 하나가 깨끗하게 정리됐다. 창문은 새 것으로 교체됐고 바닥은 반짝였다. 이제 남은 건 책과 비품이었다. 할머니는 통장에서 240만 원 전액을 인출했다. 그리고 이장과 함께 읍내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 주인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역사책,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하나하나 골랐다. 서점 주인은 할머니를 도와 500권의 책을 선별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작은 도서관 시작하기엔 충분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값은 180만 원이었다. 남은 돈은 60만 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책장 3개, 독서등 10개, 책상 5개, 의자 15개를 샀다. 4월 20일 책과 비품이 학교로 배달됐다. 할머니는 마을 청년들에게 부탁했다. 애들아, 좀 도와줄래? 힘든 일은 내가 못해. 청년들은 흔쾌히 도왔다. 책장을 옮기고 책상을 배치하고 책을 정리했다. 할머니는 한 권 한 권 책을 닦으며 책장에 꽂았다. 이 책으로 애들이 꿈을 꾸겠지. 5월 1일 도서관이 완성됐다. 교실 하나가 따뜻한 도서관으로 변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 작은 책상과 의자, 창가에 놓인 독서 등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등을 비췄다. 할머니는 도서관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다. 눈물이 또 흘렀다. 8년 동안 꿈꿨던 일이 이제 눈앞에 있었다. 마을 이장이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 이름 정해야죠. 이 도서관 이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배움터. 그냥 배움터라고 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못 배운 한을 아이들의 배움으로 풀겠다는 거죠. 할머니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요. 나는 못 배웠지만 애들은 배워야죠. 이장은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날. 도서관 개관식 날이 정해졌다. 군청에서는 현수막을 걸었고 마을 사람들은 꽃다발을 준비했다. 할머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도 됐다. 아이들이 과연 올까? 이 외진 산골 도서관에 누가 올까? 하지만 할머니는 그 걱정을 혼자 삼켰다.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것,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 개관식 전날 밤, 할머니는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혼자서 책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그리고 책상 하나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다. 동화책이었다. 할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을 봤다. 예쁜 그림, 행복한 아이들. 할머니는 그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애들아, 여기 와서 많이 읽어라. 나처럼 살지 마라. 할머니는 책을 덮고 도서관 불을 껐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다. 5월 5일 오전 10시. 푸른 소나무 초등학교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마을 주민 50여 명, 군청 관계자, 기자들까지 모였다.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서 있었다. 평생 패지나 줍던 할머니가 오늘만큼은 주인공이었다. 군수가 축사를 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8년간 모은 240만 원. 그 돈으로 이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드셨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할머니, 한 말씀 하시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글을 몰라요. 학교도 못 갔어요. 평생 그게 한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애들만큼은 배웠으면 했어요. 책 많이 읽고 사람 됐으면 했어요. 이 도서관이 작지만 애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다.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됐다. 할머니, 군수, 이장이 함께 가위를 들었다. 빨간 테이프가 잘렸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도서관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먼저 들어갔다. 마을 초등학생 12명. 아이들은 책을 보고 환호했다. 와, 책 진짜 많다. 나 이 책 읽고 싶어. 아이들은 책을 집어들고 책상에 앉았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벅찼다. 60년 전 자신이 가지 못한 학교.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 도서관 너무 좋아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읽어라. 할머니처럼 살지 마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후 2시, 개관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었다. 할머니는 도서관 밖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을 이장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도서관 계속 돌봐야죠. 이장은 놀랐다.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웃었다. 당연하죠.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책임져야죠.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도서관에 나왔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았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청소를 했다. 폐지 줍는 일은 줄였다. 이제 도서관이 할머니의 새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이 도서관 만드셨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못 배웠거든. 그래서 너희는 많이 배웠으면 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열심히 읽을게요. 할머니, 꿈 이룰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래, 고맙다. 도서관은 점점 북적였다. 처음엔 12명이었던 아이들이 한 달 후엔 30명이 됐다. 인근 마을 아이들까지 찾아왔다. 할머니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다. 도서관은 마을의 명소가 됐다. 뉴스에도 나왔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만든 도서관. 전국에서 기부가 쏟아졌다. 책, 비품, 돈. 할머니는 모든 기부를 도서관을 위해 썼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맞았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했다. 가난하지만 위대한 사람. 배우지 못했지만 가르침을 주는 사람.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도서관 문을 닫고 혼자 남았다. 책장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내 한은 풀렸어. 애들이 웃으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할머니는 그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의 황혼.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2020년 5월 도서관 개관 1주년. 배움터 도서관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됐다. 책은 500권에서 2000권으로 늘었고 방문 아이들은 하루 평균 10명이 넘었다. 주말이면 부모와 함께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도서관에 나왔다. 81세가 된 할머니는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빛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가족이 도서관을 찾았다. 서울에서 온 부부와 7살 딸이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를 맞았다. 어서 와. 책 많이 읽어라. 아이는 책장 앞에서 눈을 빛냈다. 동화책, 과학책, 위인전. 아이는 한 권을 집어들고 책상에 앉았다. 부모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다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애들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부부는 기부금 봉투를 건넸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서관에 써주세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애들 위해 잘 쓸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기부금을 세었다. 50만 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새 책 100권을 주문했다.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도서관은 더 북적였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직접 만든 주먹밥, 과일.
아이들은 할머니를 도서관 할머니라고 불렀다.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건넸다. 할머니, 이거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마을 청년에게 부탁했다. 이거 좀 읽어줄래? 청년은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께. 저는 이 도서관 덕분에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예전엔 책이 싫었는데 이제 책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민지 올림.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청년도 울컥했다.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도 사랑한다. 9월, 가을이 왔다. 도서관 주변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다. 할머니는 낙엽을 쓸며 생각했다. 1년 전, 이 모든 게 시작됐을 때를 떠올렸다. 240만 원, 8년의 저축, 그리고 꿈. 어느 날, 군청에서 할머니를 찾아왔다. 군수가 직접 왔다. 할머니, 이번에 모범 시민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군수님. 저는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군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의 겸손함이 더 대단합니다. 꼭 받아주세요. 11월, 시상식이 열렸다. 할머니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말했다. 이 상금, 도서관에 기부할게요. 애들 위해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다.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진짜 상이었다. 12월, 겨울이 왔다. 도서관에 난방이 들어왔다. 군청과 기부자들 덕분이었다. 아이들은 따뜻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학교 운동장을 덮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1년, 벌써 1년이 지났네. 마을 이장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요. 애들이 아직 많이 와야죠. 이장은 할머니의 고집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밖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의 겨울.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따뜻했다. 2021년 3월, 도서관 개관 2주년을 앞두고 아이들은 비밀 회의를 열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초등학생 20명이 마을 청년회관에 모였다. 할머니한테 선물하자. 무슨 선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 아이들은 머리를 맞댔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다. 할머니가 글을 모르잖아. 우리가 글을 가르쳐드리면 어때? 아이들은 눈을 빛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보자. 할머니는 우리한테 책 읽게 해줬잖아. 아이들은 계획을 세웠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에서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처럼 교재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눴다. 3월 6일 토요일,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한테 선물 있어요. 선물. 뭔데? 아이들은 한글 교재를 꺼냈다. 할머니, 우리가 글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애들아, 고맙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한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늦은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자리를 마련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할머니는 학생이 됐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됐다. 할머니, 이게 가예요. 따라 써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80년 만에 처음 잡는 연필. 할머니는 천천히 고을 썼다. 삐뚤빼뚤했지만 할머니는 행복했다. 애들아, 이거 맞니? 네, 할머니.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썼다. 고우, 덜. 한 글자 한 글자가 기적이었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할머니의 학교 가는 날이 됐다.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할머니는 열심히 배웠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자음과 모음을 다 배웠다. 할머니, 이제 단어 써볼까요? 아이들은 종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 할머니, 이거 사랑이에요. 따라 써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사랑을 썼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사랑이었다. 할머니는 그 단어를 보며 울었다. 사랑, 사랑. 아이들도 울었다. 선생님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학생이 된 할머니를 보며 감동했다. 5월, 도서관 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종이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이었다. 애들아, 고맙다. 나는 이제 글을 안다. 너희 덕분이다. 사랑한다. 할머니는 그 글을 읽었다. 삐뚤빼뚤한 발음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낭독이었다. 사람들은 울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안았다. 고맙다, 애들아. 너희가 할머니 인생을 바꿨어. 아이들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 덕분에 책 사랑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도서관에 혼자 남았다. 책상에 앉아 연습장을 펼쳤다. 할머니는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박순자입니다. 나는 80년 동안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애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다. 평생의 한이 지금 이 순간 풀렸다. 할머니는 연습장을 덮고 하늘을 봤다. 이제 나는 행복해.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가득 감사가 차올랐다. 2023년 가을, 배움터 도서관은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이제 이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방송, 신문, 잡지에 소개됐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하지만 도서관을 만든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2022년 겨울,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83세였다. 할머니는 도서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손에는 동화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아이들, 군청 관계자, 전국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영정 앞에서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만든 도서관에서 계속 책을 읽을 거예요. 할머니의 꿈을 이어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사람들은 울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남았다. 할머니의 장례 후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야 합니다. 도서관을 계속 운영해야죠. 우리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봅시다. 마을 청년회가 도서관 운영을 맡았다. 기부금도 쏟아졌다. 전국에서 책, 돈, 물품이 도착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었다. 2023년 5월, 도서관 5주년 기념식.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박순자 배움터 도서관.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군수가 제막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할머니 사진 앞에 꽃을 바쳤다. 도서관 안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연표가 전시됐다. 1960년 출생, 1972년 결혼, 1975년 남편 사망, 2011년 저축 시작, 2019년 도서관 개관, 2022년 별세. 짧은 연표였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전 인생이 담겨 있었다. 한쪽 벽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나는 못 배웠지만 애들은 배워야 한다. 그것이 내 꿈이다. 박순자.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다. 2023년 가을, 도서관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북적였다. 이제는 인근 5개 마을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왔다. 책은 5,000권이 넘었고 컴퓨터, 태블릿도 비치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아이가 할머니 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 저 오늘 책 10권 읽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는 할머니 사진에 대고 웃었다. 할머니도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마을 이장은 도서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240만 원, 8년간의 저축, 그 돈으로 시작된 도서관이 이제는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곳이 됐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 배움의 기쁨, 나눔의 정신, 그것이 진짜였다. 저녁 6시, 도서관 문이 닫혔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정신은 계속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저게 순자 할머니 별이야. 아이들은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잘 자요. 우리 내일 또 올게요. 별은 반짝였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꿈은 영원했다. 배움터 도서관은 계속될 것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폐지 줍던 할머니가 번 돈으로 산 것. 그것은 책도, 책장도 아니었다. 할머니가 산 것은 희망이었다. 아이들의 미래였다. 그리고 사랑이었다.